자, 제가 오늘은 주택을 세 채 이상 가지고 있는 그런 세대, 즉 1가구 3주택자 이상이라 할지라도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되지 않는 케이스가 있다는 점, 이 점을 강조하면서 방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주택자가 된 케이스도 있을 수 있고요. 지방에 살다가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이사를 오다 보니까 지방 아파트가 처분되지 않아서 다주택자가 됐다든지,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지역에 살다 보니까 멸실돼서 다른 쪽으로 이사를 가다 보니까 다주택자가 된 케이스, 여러가지 케이스가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이 양도소득세 중과를 어떻게 하면 회피하거나 혹은 절세하는 방법은 없을까 하고 고민하는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부동산 비밀노트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한 자의 양도세 기준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 3주택자 이상인 경우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오래 보유했다 할지라도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또한 20% 중과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8년 4월 1일부터 이 조항이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즉 일반 세율 6에서부터 42%죠. 거기에다가 20%가 중과된다면 26%부터 62% 구간에서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양도소득세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이라면 혹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10가지 조항에 해당이 되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10가지 예외조항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 예외조항의 첫 번째입니다. 지방의 기준시가 3억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지방의 정의가 어떻게 되느냐, 수도권이라든지 광역시라든지 특별자치시 이외의 지역을 지방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광역시나 특별자치시에 소속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소속에 군 단위라든지 읍면지역에 포함된 경우도 지방으로 정의가 되겠습니다. 해당 지역의 주택을 매도 시에도 중과가 되지 않고요. 조정 대상 지역 내의 주택을 매도 시에도 본주택에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보유주택 수에서 빠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배제죠. 따라서 지방의 저가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빠진다 하는 점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한 2억 선입니다. 대부분 이러한 지역적인 특성만 그 정의된 지역에 포함되어 있다면 지방의 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장기 임대사업으로 등록한 주택을 보유한 경우입니다. 즉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서 8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 매입 임대주택인 경우에는 기준시가 6억 이하, 지방은 3억 이하, 이 조항에 해당이 된다면 중과 대상에서 빠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건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신 분 같은 경우는 대지 298제곱미터 이하, 연면적 149제곱미터 이하, 6억 이하를 2호 이상 임대 등록한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8년 9월 14일 즉 9.13 조치 이후에 취득한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은 이렇게 임대 등록을 해도 중과에 해당이 됩니다. 단 그렇지만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혜택이 가능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작년 9.13 조치 이후에 취득을 해서 장기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다고 했을 경우 먼저 장기 보유 특별공제 최대 70%를 감면 받으시고 나머지 30%에 대해서 중과가 된다는 점, 이 점을 혼동하면 안 되겠죠.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조특법, 조세특별제한법이죠. 조특법상에 감면주택에 대한 조항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지 여부입니다. 만약에 해당이 된다면은 양도세 중과 제외주택이 된다는 점이죠.
따라서 조특법 97조부터 99조까지 아주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7조 같으면은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이렇게 해가지고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그 주택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동주택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같은 법에 따른 매입 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조항들이 1980년대부터 최근 상황까지 여러 번 이런 규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을 아주 자세하게 읽어보시고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97조 2항도 있고요. 98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도 있고요. 자, 98조 2항 같으면은 지방의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 조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98조 3항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98조 5항 같으면은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8조 6항 같으면은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자, 98조 7항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98조 8항에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9조에서는 3항까지 주로 신축주택 등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겠습니다. 특히 99조 2항만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이 99조 2항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최근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우리가 박근혜 정부 때 시행한 4.1 대책 내용이 바로 이 조특법 99조 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 시기에 일정한 정해진 시기에 내가 미분양 아파트를 샀다든지 신축 분양주택을 샀다든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취득을 했다든지 그렇다면 여기에 이 99조 2항에 해당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하게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조특법 97조, 98조, 99조를 아주 자세하게 필독하신다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주택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조특법 97조, 98조, 99조를 어디에서 찾아서 읽어볼 거냐? 포털에서 검색하시면 바로 법령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미분양주택이라든지 신축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취득했는데 이 조항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좀 혼돈된다 하시면 반드시 이 조항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 10년 이상 무상 제공한 장기사원주택을 보유한 케이스가 되겠고요. 다섯 번째는 5년 이상 운영한 가정 어린이집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되겠죠. 자, 여섯 번째는 상속받은 주택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3주택 이상이 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경우는 상속받은 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에는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일곱 번째는 문화재 주택이 해당되겠고요. 자, 여덟 번째는 저당권 실행 또는 채권 변제를 위해 취득한 주택입니다. 좀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은 내가 돈 빌려주고 돈 받지 못해서 그런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수단으로 취득한 주택을 있다면은 그 취득한 주택을 3년 이내에 양도를 할 경우에는 이렇게 양도소득세 중과가 되지 않고 제외주택이 된다는 점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아홉 번째는 앞에서 쭉 언급한 1번부터 8번까지의 해당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이외에 한 개의 주택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중과가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보면요, 예외 조항 중에서 1번에 해당되는 주택을 한 채를 가지고 있고 2번에 해당되는 주택을 한 채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한 채를 가지고 있다, 해당되지 않는 한 채를 가지고 있다고 했을 경우 해당되지 않은 한 개의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도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0번째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중과가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1가구 3주택 이상이라 할지라도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되지 않는 예외 조항이 10가지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 10가지 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우리가 면밀하게 따져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방송에서는 1세대 2주택자가 양도소득세를 중과가 되지 않는 제외대상, 이 부분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방송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비밀 노트에서는요, 매주 금요일, 토요일 오후 1시 부동산 무료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나가 있는 전화번호 02-533-4000번으로 세미나를 미리 사전에 예약하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